신사고 8-2단원 담화관습과 의사소통 문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경우 고전 수필에 해당하는 지문, 말을 가려서 할 것 제시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말하기와 바람직하지 않은 말하기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의 담화관습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내용일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화관습에 관한 내용, 말과 관련된 속담 활용하여서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분류하는 유형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 바탕으로 해서 또 담화관습 묻는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 외에 말을 가려서 할 것에 사용된 어휘나 구절의 뜻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키 어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단원에서는 주로 출제된 한자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두기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기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 우선 언어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서 내용 이해를 물을 때 선지 내용으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언어 공동체란 무엇인지 그리고 담화관습이란 과연 무엇인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담화관습, 의사소통을 할 때 사람들이 따르는 질서나 풍습은 시간의 흐름이나 다른 언어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성찰을 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한국어 공동체의 오랜 담화관습 중에는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칭찬을 사양하는 이러한 겸양의 말하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겸양의 말하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수용하기보다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본문 말을 가려서 할 것의 내용을 보면 말이라는 것 자체를 무조건 줄이고 최대한 적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왠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말을 삼가라는 것 자체가 좀 억압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리가 무조건 수용한다기보다는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담화관습 성찰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담화관습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입장에서는 좋고 또 어떠한 점에서는 나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건 좋다, 나쁘다 기억하기보다는 보기나 선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충분히 타당한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교과서 본문 보겠습니다. 지금 옛말 2가지 인용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통해서 옛사람들이 전달하고 있는 교훈, 바로 말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말조심을 해야 한다 하는 주제를 바로 드러내고 있어요. 또한 주나라의 태묘 앞 금인도 입을 3군데나 꿰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고사까지 인용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말 서리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죠. 말을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다시 말해 말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자가 인용하고 있는 옛말과 고사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옛말, 질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혀로 나간다 하는 말인데요. 한문 구절 병종구입 화종구출을 지금 우리말로 해석한 것입니다.
질병이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혀로 나간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해 병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 때문에 생기고 재앙은 혀로 나가는 말 때문에 생긴다 하는 말이죠. 음식에 대한 욕심과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전하는 옛말인데요. 이 글에서는 이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만큼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 될 수 있는 한 삼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이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목을 자르는 칼이다 되어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재앙을 부르고 또 혀가 목을 자른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화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세 번째, 주나라의 태묘앞 금이는요. 이 사람 동상이 입을 세 군데나 꿰맨 그러한 형태를 하고 서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만큼 말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많이 하면요. 지루하고 번거로워서 듣는 이가 좋아하지 않아요. 말을 계속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말이 없겠죠. 했던 얘기를 또 하거나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가운데 또 망발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말 실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면 할수록 실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적게 해야 하고 또 적게 하면서도 해야 할 때에는 순서를 잃지 않고 잘 정리해서 순서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말을 적게 할 것을 옛말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을 적게 순서에 맞추어 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말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비를 따지는 일은 사람에게는 없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다시 말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는 경우 살다 보면 무조건 생기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이해나 관리들의 잘잘못, 고을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함, 그리고 사람마다의 생활 태도라든지 잡다한 사생활과 같은 내용은 말하지도 또 심지어는 들어서도 안 된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말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순서에 맞게 하고 또 남의 허물이나 사생활과 같은 내용을 말하거나 듣는 것도 피하면 끝나는 것이냐? 아직 남아있어요. 말을 할 때 말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람직한 말하기를 위해서는요. 가볍지도 무겁지도 말아야 해요. 가벼우면 위험이 없고 또 너무 무거우면 거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이 위의라는 단어 기출문제에서 자주 뜻을 물어보는 단어로 나왔고 또 다른 단어에 비해서 좀 낯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위험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쉽겠죠. 그 다음 아무리 내용이 좋고 선량한 말일지라도 또 말투 중요하다. 성난 얼굴에 큰 소리 지르면 내용 좋아도 전혀 좋게 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은 항상 좋은 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는데 그러한 말들을 전부 성난 얼굴에 큰 소리를 질러서 하면 듣는 이 입장에서 즐겁게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한다? 온화한 목소리로 나직하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말투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락
내용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서로 대조되는 상황 제시하여서 상대방의 반응이 이러하니까 당연히 온화한 목소리로 나직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대조의 방법이 쓰였다.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면 들을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거짓과 참을 가려들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비판적으로 들어야 한다 하는 것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초설을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초설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쭉 늘어놓을 때에는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 끼어들지 말고 계속 들어라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말할 때의 유의점 정리하고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가 사례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이 과해도 좋은 말도 많으면 별로고 책망하는 말, 비판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평가하는 말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을에서 은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야비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말, 박절하고 듣기 흉한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마지막 집안 어른은 말을 할 때 충후하면서도 간략하고 엄중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충후는 충직하면서도 너무 무섭지 않고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본문 자체는 이렇게 말하거나 들을 때 유의할 점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에는 어떠한 담화 관습이 있었는지 어떤 말하기와 듣기가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졌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담화 관습, 당시의 다른 작품들에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겠죠. 다른 작품들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들을 묻는 유형의 문제 출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보기에서 이야기했던 담화 관습의 변화와 관련된 지문인데요. 똑같이 두 남녀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1976년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숙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두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에는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소극적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시의 담화 관습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던 모습이 1002년의 작품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희진이 지석에게 적극적으로 사귀자는 제안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희진의 성격이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담화 관습이 그만큼 변화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다 하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내용 암기의 9번 통해서 학습 활동에서 제시한 만화에 드러나는 담화 관습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혹은 제 요리 솜씨가 너무 형편없어서 입에나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는 건 자신을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정말로 자기가 차린 게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요리 솜씨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한국어 언어 공동체에서 자신이 한 일이나 능력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관습이 있고, 또 이러한 말 자체가 일종의 상투적인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겸양의 표현으로 자신을 낮추면 이를 칭찬으로 화답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담화 관습,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를 높여줌으로써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들어서 겸양의 말하기를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야 한다. 혹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겸양의 말하기가 줄어든 것 같은데 다시 조금 더 신경 써서 겸양의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반면 이러한 겸양의 표현이 좀 빈말, 상투적인 표현이라서 진실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다, 너무 과도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대화에서 드러난 담화 관습과 담화 관습의 장점, 단점, 그리고 이에 따른 성찰 내용까지 충분히 문제에서 선지로 출제가 될 수 있고, 또 서술형 문제에서 서술하도록 묻는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보러 가볼게요. 4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1번 말이 너무 가벼우면 망발이 있을 수 있고 거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말하기에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보면 말이 너무 가벼우면 위의를 잃게 된다 하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망발이 있다거나 거만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2번 말이 많으면 지루하고 번거로워서 듣는 이가 좋아하지 않으니 순서를 잃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잘 읽어야 해요. 말이 많으면 지루하고 번거로워서 좋지 않은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적게 하면서도 순서를 잃지 않는 것이 제일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남을 칭찬하는 말은 아낌없이 하되 남을 책망하는 말은 너무 혹독하게 하지 않아야 고을에서 은원이 없게 된다 되어 있는데요. 칭찬하고 책망할 때 둘 다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낌없이 하되 잘못되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4번 시비를 따지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의 이해나 관리들의 잘잘못을 들을 때면 거짓과 참을 가려들어야 한다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살펴보면 조정의 이해나 관리들의 잘잘못, 그리고 사람들의 허물이나 사생활에 대한 내용, 무조건 입 밖에 내지 말고 들어서도 안 되는 내용에 해당을 했습니다. 참과 거짓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피해야 하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5번 태묘 앞 금인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혀 밑에 도끼가 있어 사람이 자신을 해치는데 사용한다라는 속담과 의미가 통한다 되어 있는데요. 주나라의 태묘 앞 금인의 모습, 입을 세 군데나 꿰매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교훈을 전하기 위한 것인가요?
그만큼 말을 삼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혀 밑에 도끼가 있어 사람이 자신을 해치는 데 사용한다. 다시 말해 혀를 통해서 하는 말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고 삼가야 한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이렇게 선지와 지문의 내용을 꼼꼼히 비교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 출제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속담 중 윗글의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묻고 있고요. 기억, 웃으라고 한 말에 초상난다는 말은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나나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나 피해를 줄 수 있다. 그 결과가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삼가야 한다는 뜻이므로 필자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 다음 2번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하는 말은 결국 나의 마음을 알아주려면 말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준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필자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디귿 한 번 한 말은 어디든지 날아간다는 표현은 결국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와 똑같죠. 말은 퍼지기 마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퍼지기 전에 결국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의미입니다. 적절하다. 다음 리을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 하는 표현은 결국 필요한 말은 해야 한다는 뜻이죠.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본문에서는 말하기 자체를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고 삼가는 것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해야 한다. 말하기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속담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미음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역시 말이 거칠어지지 않으려면 결국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다. 기억, 디귿, 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속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필자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속담의 내용 자체가 말을 최대한 삼가고 하지 않고 혹은 말하기가 나쁘다고 느껴질 정도의 의미여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 9번 위 만화에 나타난 담화 관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겸양의 표현에 대해 칭찬으로 화답하는 관습이 드러난다 되어 있는데요. 겸양의 표현, 지금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혹은 제 요리 솜씨가 너무 형편없어서 하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답으로 상다리가 휘어지겠다라든지 혹은 솜씨가 대단하다든지 하는 칭찬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하기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하기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겸양이나 칭찬의 표현이 지나치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도 있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말들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불편한 느낌 줄 수 있습니다. 단점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자신이 한 일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겸손하게 표현하는 관습이 드러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 한마디로 겸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여기 두 장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점이 있는 담화관습이다 되어 있는데요. 4번도 적절하죠. 위와 같은 말하기는 이러한 장점도 있고 또 이러한 단점도 있다 하는 걸 둘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상투적인 표현은 일시적으로 쓰이다 사라지는 담화관습에 속한다 되어 있는데요. 상투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시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죠.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상다리가 휘어지겠다 하는 표현이 이 상투적인 표현에 해당하죠. 이러한 표현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한 언어 집단 내에서 그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쓰이다 사라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9번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신사고 8-2단원 담화관습과 의사소통 문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